예, 안녕하십니까. 무역통상연구실 최용민 연구위원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대금 회수 리스크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하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품을 선적하고 제때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나타내는 수출보험 사고율이 작년에 0.32%를 기록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보험 사고율 증가 추세는 일본과 중국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수출 미수금은 결제 조건별로 사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송금 방식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신용장과 추심 방식은 그보다 훨씬 낮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미수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다른 예방책을 갖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결제 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전 송금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어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출 마케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은 수출 보험을 이용해서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출 대금 회수 리스크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서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그스로 대변되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계속되고 신흥시장에서의 국가 신용도가 하락되어서 그들 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대금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통상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제 조건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용장 활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신용장은 수입상의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고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을 근거로 해서 수출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2000년도에는 27.5%였으나 2010년에는 15.8%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장 이용 비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 실무적으로는 수출보험공사를 이용해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적으로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필요할 때만 실시한다는 업체의 비율이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용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역업계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26.3%에 불과합니다. 10건 중에 4건만 작성한다는 셈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품질 조건, 가격 조건, 포장 및 수량 조건, 그리고 보험 조건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중재와 배상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오퍼슈트나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정식 계약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오퍼슈트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인 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내용과 부수 조항을 포함한 정식 계약서 작성이 수출 대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